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연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참 힘든 한 주 보내고 주말을 맞이했는데 사실 좀 그래요. 이 주말 앞두고 이렇게 뭔 공포스러운 이슈들이 빵빵 터지는 건지 유럽장은 아시다시피 1~2%대 크게 좀 낙폭을 보였고 이 가운데 변동성 지수라고 불리는 이 빅스 지수는 또 올라가고 있네요. 그만큼 공포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참 코로나의 공포를 떨었다가 이번에는 또 미국과 러시아발 이슈의 공포가 팽배해진 상황에서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 많이 고민하시고 계실 텐데요. 임강빈 위원께서도 많이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니까 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재료를 안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내가 가진 종목들은 괜찮은 건가? 셀프 검진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전화, 문자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에 종목 고민 되시면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이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도 보내주세요. 지금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 접수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임강빈 위원과 제대로 좀 소통 나누고 싶으신가요? 노란톡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임광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만약에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하시면 이쪽에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 여러분 꼭 임강빈 위원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사칭 계정이 많다라고 하니까 꼭 유의하시고요. 이쪽 루트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방송 또한 열려져 있는데요. 지금 들어야 하는 제대로 된 이슈를 챙겨와 주셨어요. 가볍게 볼 게 아니다. 러시아 전쟁 이슈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식시장에서는. 뭐 이런 것도 재료 소멸이 바닥을 치는 걸까요? 아니면 전쟁이라는 부분은 또 차원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또 달라 보입니다. 관련해서 인베스터 임강빈 어드바이저가 준비한 시나리오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빨리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머니왕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과 함께 너무나 재료가 많은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재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좋은 재료라기보다는 우려되는 재료가 너무 많아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어떻게 또 이 터널을 건져야 할까요? 우려스러운 것들이 많죠. 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네. 주식하신 분들 다들 힘드실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되면 투자자분들도 힘들고 전문가도 힘들고 기관 투자자도 힘들고 네. 다 머리 아프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요 안산에 다녔는데요. 점심 때 우리 그 100억, 200억씩 자산을 운용하시는 증권가에 이렇게 운용하시는 분을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100억, 200억씩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주식을 하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1980년도 때 이때부터 매달 주식을 사모았다라고 합니다. 한 번을 팔지 않고 정말 좋은 기업을 가지고 꾸준하게 사모아서 나중에 가니까 삼성전자 8,000원에 샀는데 200만 원까지 갔더라. 그래서 삼성전자가 200만 원 할 때 10,000주씩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한 달에 1억씩 번 꼴이 됐더라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 그 과정 중에 IMF도 있었고요. 리먼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같은 엄청난 폭락장도 많았었는데 자, 이런 것들에 하나씩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건 위험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위험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내자. 투자의 아이디어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주식시장, 네, 다음 주도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다음 주도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하락장에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러시아 이슈 이거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아, 진짜 전쟁하겠어? 아니요, 그렇게 보실 게 아니에요. 진짜 전쟁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게 된다면 물론 엄청난 러시아는 질타를 받겠죠. 또한 경제적으로 달러를 사용할 수 없는 제재 조치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도 러시아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될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확산적으로 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작겠지만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건 심리지 않습니까? 이 심리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잘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도 많고 다양한 노란톡도 있고 정보방도 많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들어가 보셨죠?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책도 여러분들 사서 공부해 보신 분들 계실 거고 예. 또 자격증도 아마 따서 공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저도 어지간한 자격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실전 투자는 무관해요. 왠지 아십니까? 주식은 탐욕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영역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탐욕의 영역인데. 자, 전쟁 이슈가 또 터졌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디로 돈이 쏠릴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래생명자원이 상한가를 갔어요. 팜스토리가 급등했습니다. 장 막판에 한국석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같은 유가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 실제로 어제 국제유가가 최고치로 마감을 했죠. 자,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임과 함께라는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10시 40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왜냐? 자, 보세요. 자, 이 종목의 일봉입니다. 일봉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죠. 우상향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식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이 종목은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상승하는 종목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지수가 하락할 때 주식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주식이 올라가는 종목 미래생명자원. 왜 올라가느냐? 사료 관련주인데 우리 전쟁을 하게 되면 식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죠. 유가가 올라가면서 옥수수 가격도 올라가고요. 코코아 가격도 올라가고 돼지고기, 소고기, 또 마늘, 고추, 파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게 미래생명자원이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팜스토리라는 종목을 공략주로 추천을 드렸죠. 이 종목 2,500원에서 2,550원에 공략을 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종목 눌림목에서 딱 공략하면 좋다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찍어내고 정확하게 목표가 2,800원까지 가죠. 팜스토리와 미래생명자원이 같은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전쟁 이슈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 속에서 시장의 탐욕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러시아 이슈 정말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 2월달 시장이 지금 어려워서 또 주식을 그만두려고 하신 분들 계세요. 지금 최근에 2주 동안 다른 종목들이 정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주식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큰 부자들이 어떻게 큰 부자가 되는가? 그런 모든 변동성들을 다 견뎌내고 계좌에 좋은 주식을 담아내고 이러한 하락장이 왔었을 때 팜스토리나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으로 단기 매매를 하면서 계좌를 버텨내고 큰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자, 주식은 무엇이냐? 바로 계좌 만들기입니다. 트렌드와 때에 맞는 계좌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때에 맞는 계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 안 그래도 우리가 좀 밤사이에 나스닥 지수 보고 깜짝 놀랐었던 것처럼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이 관계에 있어서 좀 재료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님 우리 하나만 더 좀 이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신규 확진 54,941명 또 역대 최다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너무 어려운 시장이네요. 코로나까지 도와주진 않는 건가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2월 달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진단키트를 시작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그와 관련된 종목 메디아나 종목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 관련된 예. 종목이죠. 이 종목도 제가 1월 26일 임과 함께 방송에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간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자리 하나, 둘, 셋 이렇게 음봉 3개가 떨어지게 되면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자,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 그냥 사놓고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를 모르세요. 일단은 얘기하니까 사요.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사고 인베스터가 얘기하니까 사놓고 가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조정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조정을 보일 때 많은 분들은 공포를 느끼게 되죠. 자, 그 공포를 왜 느끼냐?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메디아나가 왜 갈 수밖에 없었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차트만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의료기기 관련주들 제약바이오 2월 달에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거 팔지 말고 버티라고 했죠. 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은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가고 나서 제가 이런 구간 때 다 팔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2월 달 확진자 17만 명대 30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 의료기기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2월 달까지 재료가 살아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럴 때 또 시장에 맞는 트렌드를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관련된 재료보다는 조금 더 큰 게 바로 러시아 관련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잘 따라오시면서 러시아 이슈 이거 정말 가볍게 볼 거 아닙니다. 제가 러시아 관련된 종목들 모두 말씀을 드렸죠. 제 방송을 잘 보신 분들은 포트에 그런 것들 담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아래 노란 톡이 나갑니다. 이 노란 톡 QR코드 갖다 대시면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노란 톡으로 입장하셔서 러시아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무방에서도 러시아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하락장에서 과연 어떻게 포트를 편성해야 되는지 때에 맞는 계좌를 어떻게 구성을 해갈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들 잘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에 맞는 그런 디렉션은 잘 주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 많이 접수를 주고 계실 텐데요. 이제부터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빠르게 좀 해결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하는 한요. 그럼 빠르게 전화부터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한 주 잘 보내셨어요? 그냥 요즘에는 안 좋지요. 그렇죠. 요즘 뭐 시장이 안 힘이 낼 수 좋아서. 있는 이슈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금요일 날에 임강진 어드바이님이 팜스토리를 소개를 하셨어요. 네. 그래도 하도 장이 안 좋으니까 긴가민가 하다가 2,700원에 잡았어요. 오. 그랬다가 또 수급이 이제 거래량이 너무 좋아서
안 팔았어요. 네, 그러셨구나. 얼마까지나 보고 갈 수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 네. 예. 시청자님 그러면 2,700원에 팜스토리 들어가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로 담으셨어요? 또 그러고 나니까는 그 오후에 박혜석 어르바님이 또 3,000원을 말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제 방송. 너무너무 네. 시간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 시간에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도 끝까지 이 시간 지킬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지금 네.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네. 책임감과 또 사명감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보다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는 어드바이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팜스토리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금요일 날 이 종목을 말씀드렸죠. 10시 40분쯤에 2,500원에서 2,550원 부근을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뭐 2,600원에 사셨어도 좋았고 2,500원대 사셨어도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목표가는 2,800원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좀 못 파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팜스토리를 보게 되면 하루 종일 이 종목이 우상향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 잘 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 종목을 어디서 사셨든 간에 현재 전국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한국 시장의 코스닥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자, 한국시장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종가 저가로 끝났어요. 자,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요 2.7%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도 하락장이 예상이 됩니다.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갭 하락을 하게 되면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주예요.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주로서 제가 이 종목은 7,000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7,300원쯤 가게 되면 막힐 겁니다. 매물대기 때문에 7,000원에서 7,300원 장 초반에 아주 빠르게 오를 거예요. 그러면 팜스토리가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2,800원대를 갈 겁니다. 자, 2,800원대 가면은 비중을 한 4분의 3 정도를 줄이세요. 지금 20% 정도 들고 있다면 한 100주 정도 들고 있다면 75주를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2,800원 이상에서. 자, 그리고 나머지는 2,700원이 깨지냐 깨지지 않느냐 이것들 딱 보시고 더 가지고 갈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대응할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말씀은 감사하고 네. 매도가가 더 높을 수는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특히 하락장에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또 잡게 되면 더 많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좌가에 최근에 손실이 계속 나고 계시고 그 손실을 팜소리 같은 종목들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간에 어제 네.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우리 임광규 어드바님이 네. 참 실력은 좋으시구나. 네. 지난번에 하이로니도 2번을 말하셨어요. 네, 네. 근데 매번 그렇게 적은 돈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못 들어가고 거기만 지켜봤는데 네. 역시 실력은 좋으세요. 네. 보다 더 많이 훌륭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고 한번 또 해보고 진짜 회원까지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혹시 지난주에 혹시 통화 주셨죠? 그쵸? 아니에요. 그쵸? 목소리가 귀에 익는데 지난주에 왠지 사랑한다고 해주셨던 우리 시청자님 같은데 제가 맞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윤노민 의원님 팬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참 감사합니다. 네, 근데 팜스토리에 이거 있어서 하나만 정확하게 여쭤볼게요. 알려주셨어요. 코인데크 안 돼요. 우리가 한 종목만 볼 수가 있어서 그거를 다음에 또 전화 주시면 계속 가져가야 될 위원께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도 임강빈 위원님 사랑한다라고 했던 우리 시청자님이 딱 떠오르면서 혹시 같은 분인가 했는데 팬이 많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우리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예, 예. 좋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한국 DNC요. 네.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세요. 28,900원에 25%. 28,900원에
5%. 그렇다면 작년 12월이나 1월쯤에 들어가신 걸까요? 예, 1월 달에 들어갔어요. 1월 달 들어가시고 나서 지금 좀 추세가 우하향 쪽이어서 고민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먹는 치료제 쪽으로 좀 우리가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슈에 기대감 실어서 매수를 하신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임광빈 위원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 BNC를 사시고 또 금요일 날도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최근에는 한국 BNC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다 같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BNC만 빠지는 거는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빠져도 더 볼 수 있는 주식이 있고 빠졌을 때 진짜 비중을 좀 덜어내야 되는 주식이 있는데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건 손절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또 그 손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고요. 또 현금을 마련해서 그 다음에 기회를 잡게 되면 이전에 손해를 또 만회할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국 BNC를 사신 이유 코로나 먹는 치료제 때문에 매수를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한국 BNC가 굉장히 뜨겁죠. 국전약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BNC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코로나 치료제가 언제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냐? 이때부터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국전약품과 함께 한국 BNC가 작년 여름에 코로나 치료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든 아니면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물질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효능이 있다라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온 거냐? 바로 2만 원대부터 6만 원대까지 나온 이야기가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와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시세에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때가 있어요. 아주 뜨거운 때가 있습니다. 그 뜨거운 때에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그 이후에도 내용은 나옵니다만 시장에서 반응을 못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BNC는 이미 6만 원까지 가면서 실제로 임상이 성공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는 것들이 가격이 반영이 된 거예요. 이 구간대에서는요.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최대 주주가 150만 주 매도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는 했는데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나서 실제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주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은 실제 지금 2상, 3상을 일본의 소노기 제약사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임상에 대한 이슈가 뉴스로 계속 나오는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 BNC는 그런 임상에 대한 결과물이나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공시로 나온 것도 없고요. 그리고 회사 주체에서 발표하는 내용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6,000원. 네. 16,000원 딱 이 자리.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요. 한 번 더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 차례 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자, 16,000원이 깨지게 되면 비중을 절반 정도를 더 덜어내시고 유상증자를 참여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꼭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용기도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 뿐이겠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같이 그런 아픔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데요. 꼭 좋은 대응 하시길 바라겠고 이어서 문자 한 열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문자들이 도착했는지 좀 볼게요. 랩지노믹스부터 볼까요? 28,590원, 10% 비중으로 갖고 계시네요. 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던 종목인데 24,200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28,59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위원님 기회 있을까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랩지노믹스는 진단키트 관련주죠. 네. 휴마시스, 수젠텍, 그리고 최근에 녹십자 MS, 경남제약 아주 진단키트 종목들이 뜨겁죠.
이 종목들이 설이 지나고 나서 시세 관찰에 꺾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랩지노믹스도 이전에 설 전에 상승을 시작했었던 자리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빠질 구간은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진짜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대, 20만 명대까지 가서 혹시나 다시 한 번 더 진단키트와 관련된 문제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한 28,000원, 29,000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은 28,000원 한 차례 반등을 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되면은 전량, 미련도 없이 비중을 다 덜어내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보내줄 수도 있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고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떠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하이브 볼까요? 28만 9천 원에 비중은 40%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자, 하이브는 25만 2천 원에 어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추세가 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인데요. 엔터주 좀 올라오나 싶은 국면이긴 한데 매수가까지 역시 괜찮을까요? 지금 뭐 하이브나 YG나 네. 아니면 JIP, 그다음에 SM 이런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질까? 소속사의 아티스트들 잘 나가는 거 맞습니다. 저도 BTS도 좋아하고 또 YG의 뭐 블랙핑크도 좋아하고 또 SM의 뭐 레드벨벳이나 최근에 아주 잘 나가는 가수들 많죠. 모든 분들 더 잘 되시기를 응원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냐? 종합주가 지수가 빠져서 그래요. 하이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 엔터 주식으로 떠올랐는데요. BTS 때문이죠. 이 종목은 차트 분석이나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분석을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연예인들이 다시 콘서트를 재개를 하고 그리고 티켓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주가도 그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겠죠. 하지만 2월 달은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여기서 손절하는 구간도 그러면 아니죠. 차트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황이 돌아서게 되면 다시 갈 수 있고 7월 달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전 세계 치료제가 보급화가 이미 끝났을 것이고요.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면 하이브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엔터 관련주들은 버텨서 나중에 본전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0만 원을 말씀드리겠고 저는 3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5만 원 북은 일단은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지켜볼게요. 엔터주 하이브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더 되면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우리 임강민 위원 종목으로 추가 전략 세우는 시간으로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 진단키트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요? 사실 큰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는데 위원님 이제는 보내드릴 때가 됐을까요? 진단키트주? 제가 휴마시스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뜨겁게 올라갔죠. 100%가 넘게 올라가고 또 이 종목과 같이 말씀드렸던 게 수젠텍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걱정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 이후에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설이 다가오면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주가가 100%가 올라갔습니다. 더 가지 않을까? 그런데 정부에서 코로나 독감처럼 이제 관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정부 정책이 주식을 움직이는 최고의 재료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정부에서 자가진단키트로 이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주가가 폭등이 나왔고 코로나를 이제 독감처럼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락 이후에 지금 하반 경직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나 아직까지도 휴마시스나 수젠텍 같은 종목들 이외에 다른 진단키트 경남제약이든 녹십자 MS든 EGGC 뭐 굉장히 많죠.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 다른 트렌드를 잡아야 돼요. 너무 비중이 많다면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지금은 러시아 이거 진짜 가볍게 볼 거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휴마시스 가볍게 볼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100% 올랐어요. 유가 관련주 그리고 식량 관련주 이거 정말 가볍게 볼 거 아닙니다. 2월 달에 주시장에 V자 반등이 나오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한번 볼게요. 자, 이 자리가 1월 달에 주식이 쭉 하고 떨어졌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떨어지냐? 금리 인상 전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이요. 다시 한 번 더 850포인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 구간으로 다시 한 번 더 이탈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에 오히려 비중을 태워버리면 우리가 그 전에 하락했었던 부분들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게 또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미련을 갖게 되면 기회만 놓치게 되죠. 여러분, 지금은 러시아 관련된 부분에 보다 더 주목해야 된다. 2월 달 제약바이오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유가 관련주 제가 주목하자 말씀드렸죠. 설 전후로 해서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보다 더 재료가 좋았지만 이제 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유가 관련된 부분, 러시아 관련된 부분이 보다 더 재료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집중하시면 수익을 더 빨리 낼 수 있고 그리고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휴마시스 같은 경우 좀 많은 화제의 종목이었는데요. 관련해서 현재 부근에서 이동하는 것도 시기를 잘 탈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 점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목받는 게 또 유가 관련주였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네. 중앙에너비스를 그래서 최근에 언급을 해주셨고 바로 맞아요. 지난주였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수익이 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더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자, 여러분 저랑 같이 화면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거 정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가에 대해서 논하게 되면 많은 분들의 얘기가 좀 다양하게 나와요. 유가는 여기가 최고점이다. 70달러나 50달러가 적정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120달러 갈 수도 있다. 언제나 주시장은 그렇습니다. 이 얘기하면 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 얘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A라는 주장이 있으면 not A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주시장이죠. 그러니까 등락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조금 어려운 얘기 한번 할게요. 네, 오랜만에 거시경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정말 러시아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까요? 러시아는 메인 이슈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 이슈는 단순하게 주시장에 이런 기름값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조금 더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금리가 인상이 되기 위해선 시장의 통화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기 위해선 일정량의 통화량이 계속 풀려야 돼요. 자, 통화량이 계속 풀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980년도 때 삼성전자 8,000원 했습니다. 지금 8만 원 하죠? 네, 최근에 좀 떨어져서 7만 대까지 떨어졌는데 왜 올라갔을까요? 물론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대단하게 돈을 잘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970년도, 80년도 때 여의도의 지하식당의 짜장면 값은 얼마였을까요? 500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0원, 9,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양이 10배로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짜장면 맛이 10배가 증가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왜 그러냐? 통화량이 10배나 풀렸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유가가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바로 통화량이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을 왜 할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선제적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야 돼요. 근데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기 위해선 일정 통화량이 계속 풀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풀린 통화량을 줄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풀린 통화량을 줄여드리게 되면 바로 1920년도, 1930년도 때 나타났던 미국의 대공황이 우리나라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고 그와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통화 점유량이 높은 상품인 바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시중의 통화를 흡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차트를 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름을 10달러로 결제를 했었을 때와 20달러 결제를 했었을 때 전 세계 통화는 어쨌거나 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주먹 하나만 주면 기름을 사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름을 2개를 줘야지 기름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기름이 가지고 가는 거시경제적으로 봤었을 때 보다 기름이 가지고 가는 돈의 양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는 화폐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선제적 조건은 유동성이 말라야 돼요. 그러면 3월 금리 인상 전, 3월 16일 FOMC 전까지는 유동성을 말리는 작업을 연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국제유가의 상승과 약달러입니다.
자, 약달러 구간이 올 것이고 유가가 폭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유가가 이 자리였어요. 그런데 중앙에너비스가 금요일 날 올랐습니다. 근데 유가가 신고가 가는 거를 반영을 못했네요. 네, 유가가 신고가 가는 걸 반영을 못했죠. 그러면 월요일 날 주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유가가 신고가 가는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가겠죠. 중앙에너비스뿐만 아니라 한국석유도 마찬가지고요.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가 관련주들 팔지 말고 이 자리에서 10%에서 20% 이상 이렇게 하락장에서 두 자리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또한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월요일 날이 하락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에너지 관련주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보유자분들 이 자리에서 두 자리 이상 수익 나면 절반씩 털어내고 나머지는 제가 또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시간 대응이 또 중요한 영역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료가 워낙 뉴스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새로운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시는지. 위원님, 이제 미국과 러시아 쪽 관계 쪽 주목하신다면 에너지 쪽으로 좀 더 시선 보실까요? 그렇죠. 2월 달 시장은 바로 반등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2월 달 말까지 다시 한 번 더 약세장으로 진입할 네.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는 하락장에 잘 갈 수 있는 에너지 관련주를 트레이딩을 하시던지 이런 것들이 싫다 하신 분들은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또 하락장 가운데서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GSE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E는 어떤 기업이냐? 네, 도시가스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천연가스 가격, 유가 가격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T에 나와서 GSE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렸어요. 이 종목은 뭐 추천드릴 때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죠. 요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80% 올랐죠. 2,500원대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한 40~50%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매수 말씀드리고 나서 4,100원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4,100원대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시초가 공략을 했는데 그 다음날 10%가 또 올랐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이슈가 강하게 또 터졌죠. 그러면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GSE. 다시 한 번 더 시초가 공략하면서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번에 러시아 이슈가 정말 뜨겁기 때문에 이거 정말 쉽게 볼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이 GSE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유가 관련된 부분 제가 무방에서요 아주 심도 있게 깊게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에 모든 주식들이 빠지고 있어요. 자, 그 떨어지는 주식을 걱정하면은 여러분들 주시장에서 정말 퇴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하락장을 또 넘겨야 그 다음에 상승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린이 분들께서는 이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고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 제 얼굴 어때요? 나빠 보입니까? 네, 괜찮아 보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식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네, 제 마인드 관리를 하는 것들을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떨어져도 밥 잘 먹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야구하든지 드라이브 가든지 아니면 게임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거죠. 자, 혹시나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주말에 지금 밤잠 설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무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2월달 이 하락장 속에서 2월달 말까지 약세장이 지금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 이슈 정말 가볍게 볼 거 아니에요. 러시아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기회를 잡게 되면 이전에 휴마시스 설 전에 제 이야기 듣고 잡으신 분들은 정말 큰 수익이 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지 않을 때 딱 시작하기 그 직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무방으로도 많은 참여해 주시고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왜 우리 이별 노래에서도 밥만 잘 먹더라라는 노래 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떨어져도 여러분 밥 꼭 잘 드시고 너무 우울해하지도 마시고 그 때를 잘 만나서 밀어주는 힘이 강할 때 또 열심히 여러분이 기회를 더 크게 충족시키는 부분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지금 기회 분명히 있고 바로 그것이 무방에서 더 딥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네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이라는 네모 박스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잠시 후 바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강빈 위원과 다양한 시나리오 좀 작성해 보시고요. 여기서 위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끈해가 머니왕에 떴습니다. 왕이 될 상 이재상, 섹시 종목 임광빈 이들이 뭉쳤다. 시황부터 실시간 상담까지 주식 명가 해결사. 도와줘요 머니맨. 우리를 구해줄 머니맨 좋은 정보. 저점 매수를 정확히 짚어주는 황매끼를 공부하는 시간. 좋은 정보의 황매끼. 지친 당신을 위한 주식 쉼터. 매주 토요일 10시 30분 채널 고정.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라고 매주 이야기를 하게 되는 오프닝인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있는 투자, 그리고 좋은 종목, 안정적인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부터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란톡이 열려져 있는데요.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황미끼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그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 자, 그리고 만약에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이쪽에 QR코드 보이고 있습니다.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로 바로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정말 제대로 좀 소통 나누고 싶다 하신다면 무료 방송도 열려져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보세요. 난세의 영웅주? 요즘 시장 표현하면 정말 난세가 맞는데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다크호스 종목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잠시 뒤에 이 방송이 끝나고 12시부터 시작되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 나와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든 장의 연속입니다. 이제 뭐 힘드시겠지만 다음 주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고비라고 보거든요. 난세의 영웅이 탄생하는 법이고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웠을 때가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기죽지 마시고요. 기분은 안 좋으시겠지만 기죽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왜 다음 주 기대할 수 있는지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귀가 쫑긋해지는데요. 위원님, 어떤 네. 부분에서 그 기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조정이라는 그 성격이 뭐냐 네.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물가? 금리? 뭘까요? 네? 뭐지? 인플레? 뭐죠? 그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 1월 달은 제가 시황자를 잘못 봤다. 네. 근데 2월 달은 봄을 기대하자. 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코스닥 같은 게 저점 대비 10%나 올랐어요. 그 지금 또 한번 반락이 또 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조정의 성격이 뭐냐 이거죠. 밤사이에 이제 그 미국 시장도 좀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조정 성격을 알아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여기저기 보면 지금 큰 겁주는 그 비관론 일색일 겁니다. 저는 그것과 약간 반대로 봅니다. 자, 지금 조정은 어떤 조정이냐면 보세요. 1월 달 큰 폭 조정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뭐 때문에 그랬죠? 작년에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또 FOMC에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소위 말해서 긴축 적자를 하겠다. 테이퍼링에 의해서 결국은 또 인플레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하는 거죠?
금리 인상하겠다.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매파가 발톱을 드러냈죠. 그 다음에 지금 2월 달은 많이 내려서 이게 급등이 나왔고 지금 내리는 건 이슈는 뭐냐? 바로 지정학적인 리스크입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개거든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 그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건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왜 저는 기회로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금리 그 인상 문제, 그러니까 테이퍼링 문제는 언제 주가에 반영됐냐면 나스닥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나스닥 차트예요. 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저기에서 3종 고점을 완성하고 금년 들어서 하락이 반등피 C파도를 급하게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고점 대비 나스닥 지수가 21%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서브프라임 그런 사태 못지않게 크게 충격이 컸거든요. 근데 주가는 뭐라고 그랬죠? 항상 실물 경기보다 먼저 선행해서 반응하는 예. 그 특징이 있다. 그걸 항상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겠죠? 금리 아직 안 올렸어요. 네. 이것만 나왔죠. 네네. 그렇죠.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였죠. 그럼 여기서 저점 또 10% 올랐어요. 절반을 만회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리는 건 어떤 파동이냐? 바로 뭐죠? 러시아. 거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친구도 있고 또 소비자 그 물가 지수가 7.5% 올랐다. 야,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빨리 금리 인상이 더 급하게 빨리 올 것이다. 그걸 확인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네네.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그 금리 문제는 이미 그 인플레 문제는 여기서 이미 다 주가 선 반영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플레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공놀이 할 때 처음에 땅 튀기죠. 튀기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네. 리바운드는 진폭이 약해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7.5% 올랐다는 것은 네. 여기서 이만큼 조정받았어요. 당연히. 그리고 어제 조정받은 건 뭐였죠? 바로 우크라이나 그 연매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을 구실을 해서 뭘 만드는 거냐면 쌍바닥을 만들어요. 쌍바닥 만들어요. 그러면 야,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큰일 났다. 물론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 예를 보면서 컨트리 리스크가 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네. 그걸 한번 우리가 반면해서 삼을 필요가 예. 있죠. 좀 굉장히 씨앗이 있죠. 네. 근데 과거 최근이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 크게 이렇게 컨트리 리스크가 있었던 게 두 번에 걸쳐서 있어요. 미국을 봤을 때, 미국 정치를 봤을 때 네. 뭐냐면 2000년도에 9.11 테러. 9.11 테러. 그것도 컨트리 리스크였죠. 예. 그다음에 2003년인가 제가 참 차트를 자꾸 볼게요. 예, 예, 정확히 예. 날짜를 잊어버렸는데 여기 차트 보면 2003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볼까요? 자, 이거 월봉 차트인데 네. 여기 나옵니다. 2001년입니다. 그다음에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났고 네. 그때 9월 달에 9.11 네. 테러 났죠. 그다음에 그 화살표 좀 지적 좀 해주세요. 네. 2003년에 거쳐서 2003년에 뭐가 일어나면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 이라크 전쟁이 뭐냐면은 제2의 중동 전쟁 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그 9.11 테러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구실로 해서 또 이제 그 이라크 전쟁이 네. 미국과 영국 합동해서 났거든요. 이때 바닥을 만들었군요. 그때 어떻게 됐죠 주가가? 바닥을 만들고 올랐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응교사로 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은 어디냐? 나스닥. 네. 이게 지금 월봉이에요. 자, 월봉에서 아까 제가 이제 쌍바닥 만든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컨트리 리스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저는 주식하면서 그것이 세계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 국지전인데 국지적이다. 그렇지.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조정의 빌미를 만들고 네. 그때가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그랬죠. 지금 예. 여기저기서 러시아 뭐 그냥 큰일 났다 얘기하는데 좀 우크라이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실로 해서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 쌍바닥을 만든 게 뭐냐? 예. 월봉에서 보게 되면 지난달까지 1월달 이게 크게 중간 반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뭐였죠? 바로 인플레이션 우려. 네. 그다음에 지금은 컨트리 리스크에서 밑꼬리를 커버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대세 상승이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결국 중간 반락을 거치게 되면 금융장세에서 실직장세로 전이되는 구간, 예. 거기에서 중간 반락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실직장세로 가면은 금리도 같이 오른다. 근데 기준금리를 봤을 때, 과거에 주가 한 큰 사이클을 마무리했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2에서 3%였어요.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 그 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죠?
아직 금리가 제로예요. 예. 그러면 올리죠. 예. 그럼 금리는 올린다 하더라도 1%대일 거예요. 그럼 끝나지 않은 거예요. 대세 기조가.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큰 사이클 중에서 중간 마디마다 어떤 질곡의 구간이 있는데 네. 저는 지금이 바로 질곡의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무엇보다 오늘은 제가 아무리 확명있게 코너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서 뭐 상한가하고 막 아무리 얘기 나와도 굉장히 뭐예요? 저점에서 잡수 상한가 먹은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쵸, 그게 액면의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장에서는 제가 맞던 틀리던 전문가로서 보는 눈을 여러분께 제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황전략에 좀 시간을 할애할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로 한번 보십시다.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는 바로 이제 하나는 봐요. 역시 자, 1월 달 이렇게 큰 폭 하락 가져왔고 네. 코스피인데요. 2월 달 올랐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건 좀 덜 내렸죠.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 근데 이게 뭐냐면 딱 자리가 이게 바로 갭 상승한 자리예요. 네. 이걸 메울 겁니다. 이걸 메워요. 그러니까 갭 여기서 이렇게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지금 눌림 구간인데 이 갭 상승을 메우면 이것도 쌍바닥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장의 조정 성격은 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구실이 됐던 그러니까 인플레 우려가 됐던 컨트리 리스크가 됐던 그걸 빌미로 해서 기술적으로는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쌍바닥 만들면 전저점을 한번 체크해야 되겠죠. 네. 여기만 깨지 않으면 예. 다시 리바운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옵션 만기를 지났죠. 네. 만기를 지났고 이제 미국도 한 번만 더 내리면 괜찮을 것 같다. 이제 문제는 이것도 한번 봐봐요. 우리 증시의 경우 코스피를 기준으로 볼게요. 컨트리 리스크가 언제 있었냐? 똑같이 3월 달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2003년? 네. 그때 그 주가가 어떻게 됐나 한번 표시 좀 해주시겠어요? 그 이후에? 역시나 바닥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예. 윗방이었죠. 갔죠. 예. 그 다음에 2011년인가요? 김정일이가 사망했어요. 그때 좀 내리면서 그때 막 축축 내렸죠. 예. 그 다음에 역시 주가는 상승했어요. 이거 월봉이니까. 그러니까 이 컨트리 리스크는 상당히 그러니까 단기에 걸치는 충격에 불과하다. 그 쫄지 마시라. 이렇게 쫄지 말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또 보시게 되면 네. 코스닥을 보면은 이제 코스닥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 차트를 보자. 저는 항상 이미 타 시중에서 알고 있는 것은 새로운 그 재료가 아니라고 봐요. 자, 코스닥도 보실까요? 제가 이때 너무 낙폭주가 많다. 이때 매수 구간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도 하락 ABC 파동을 가져오면서 이때가 기회였어요. 이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쫄았습니까? 예. 맞죠? 예. 그런데 지나가 보면 이때가 기회였다면 또 알 수 있죠. 그럼 지금 조정은 어떤 성격이냐? 가만 보세요. 이거 제가 표시를 했어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또 20% 똑같이 내리고 10% 정도 올랐어요. 여기 고점까지. 당연히 외바닥에서 많이 오른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이걸 보세요, 이걸. 이 안에도. 빨간불의 보조지표가 항상 과열권이에요. 예. 과열은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것이 계속 올리면 안 되죠. 그 시키는 구간에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코스닥이 더 많이 내렸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지난번 갭 상승을 메웠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되자 한 번 더 충격 반응이 올 겁니다. 한 번 더 내려요. 왜냐면 나스닥도 많이 내렸고 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전제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러면 그때 움푹 패일 겁니다. 그러면 갭 하락하면 저는 여기만 830.5포인트만 깨지 않으면 약간 또 하였을 수도 있어요. 이게 속임수 그 쌍바닥인데 네, 조금 더 그러면서 누를 수 있다. 윗바로 틀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뭐라 보면 제가 볼 때는 20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보면은 이때가 다다 저점 기회라는 사실. 그래서 너무 쫄지 마셨으면 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금은 난세지만 예. 이렇게 한번 쓰나미가 지나고 나면 그때는 또 새로운 스타주, 영웅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방 타이틀도 뭐 어떤 거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항상 미래를 보자. 그래서 타이틀도 이렇게 정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수가 뭐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한 번 더 하방이 열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포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유 있게 그 시기를 기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벨트가 좀 생긴 기분인데요. 위원님 그렇다면은 자, 종목들 보면서 우리 좀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시황 전략에서 네. 결론은 다음 주 눌림은 네. 저점 기회로 보시는 것 같다. 그게 좋을 것 같다. 우리가 1월 달 그 힘든 구간을 네. 반면 교사로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솔루션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섹터를 노릴 것이냐?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맞아가는 것 같아요. 뭐 지금 푸틴하고 또 이렇게 바이든 전화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 그 어떻게 됐든 차라리 짓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초에 만약 그런 이슈가 나온다면 저점 기회를 활용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이미 시장에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여기저기서 맨날 상한가 급등한 거 코로나 오미크론 진단 키트 관련주 그 슈마시스, SD 바이오센서 그런 것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보다도 낙폭주를 노리는 게 좋다. 노리는 게 그래서 신규 성장주라든가 에너지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거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섹터에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 그런데 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장은 어려웠지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미끼는 그래도 좀 상승이 일어났던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하나 볼까요? 예. 먼저 역시 저점 매수하는 게 답이다. 이것은요 시장 흐름과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제가 여기서 황미끼에서 이따 뭐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 그러니까 금요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였죠? 역시 컴투스 홀딩스를 비롯해서 낙폭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게 다 내렸거든요.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낙폭주를 우리가 저점 담는 게 답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비덴트입니다. 네. 이것도 지금 비트코인에 완전 죽을 썼죠. 그 다음에 내렸죠. 많이 내려서 이게 바로 비덴트 그 관련 종목인데 이 저점에서 음선 3개 다음에 양선 나면서도 16% 올랐어요. 와. 보통 분들이 이럽니다. 자, 우리 화사님께도 그러시죠. 상한가는 좋은 것이요. 무조건 좋은 것이요. 좋은 것이요. 좋은 거죠. 예. 얼마에 샀느냐 묻지 않습니다. 액면가 상한가면 좋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20% 올라서 샀어도 15% 샀어도 상한가는 그레이트하게 보입니다. 예, 맞아요. 이게 겉어서 나타나는 예. 그게 소위 말하는 착시 효과예요. 너무 좀 상징적이다. 착시 현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들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저쯤에 사서 상한가 잡수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 보면 HT 뭐 테마 나옵니다. 오늘 테마 하니까 쫙 올라가는 거 찾아가지고 또 운 좋으면 상한가 그리고 좋거든요. 얼마에 샀느가 중요해요. 그런데 저쯤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사가지고 16% 오르는 거 와. 저는 이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 계좌 수익을 지킬 때 좋고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16% 올랐네요. 역시 저점에서 네. 한몇개 포착해서 16% 올랐고 그 다음에 또 드라마틱한 종목이 있어요. 자, 우리 화사님 그님. 네. 제가 황매기에서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패턴이 뭐죠? 남바? 원, 완도 있고. 파이브. 우리 피디님도 완이라고 그러는데 완하고 남바 5예요. 근데 지금 비슷해요. 원이랑 파이브가 좀. 이게 비슷비슷해. 이거 뭐냐면요. 보세요. 상승 다음에 눌림이었죠. 예. 이게 지금 양음이에요. 도지예요. 네. 자, 이것도 상한가 왔어요. 예. 여기서 제일 저점에 저게 황매기예요. 오. 그래서 이거 제가 어제 놀면 뭐한 나와서 참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종목 압축하려고 좀 그냥 매수까지는 살았는데 쫙 올라. 물론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수익 났다고 고맙다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역시 저점 매수했다. 여기서 잡았어 보면 상한가죠. 그쵸. 상한가는 상한가지만 누가 수익이 더 많이 날까요? 그쵸. 이제 아래서 그건 잡아야죠. 우리 시청자분들 판단이 맡기겠습니다. 네. 황매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저점 매수가 답인 종목. 그게 바로 완전 저는 이제 바닥 종목. 바닥에서 사기면 리스크는 크지 않거든요. 신원종합개발입니다. 오. 이것도 놀면 뭐하니 똑같이 추출했던 거예요. 완전 바닥에서. 이럴 때 손이 안 가죠. 안 가요. 5에서 이탈하면 이거 뭐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손이 안 가죠. 그런데 여기서 저점이 잡으니까 VI 걸리면서 11%나 상승했다. 어려운 장에서도. 그래서 역시 저점 매수가 내 계좌 수익을 늘리는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엘컴텍이라고 있는데요. 엘컴텍? 예, 이것도 똑같아요. 금 관련주? 예? 그런데 이것도 저는 거의 가격 보세요. 앵커님. 네. 얼마예요? 1,475원. 그건 저는 황매께 저보다 공략을 안 해요. 어.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저는 저가주는 동전주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데 어찌됐든 황미끼가 포착이 어떻게 돼요? 양양음 뭐였죠? 좀 전에? 양음. 원. 파이브죠. 일부러 위원님 좋으시나 안 좋으시나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어제 잠을 제일 못 주무시고 그래서 넘버5 해가지고 이것도 7%가 올랐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이렇게 올라서 7% 정도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황맥기를 해냈다. 예. 네. 오늘 우리 잘 앵커님하고 깨어 우리 계시네요. PD님 때문에 방송 재밌게 하네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 테이펙스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뮤님의 단골 종목. 그렇죠. 그 제가 이것은 여러분 2차 전지, 포장재, 유니랩 맞아요. 해가지고 이따 한솔 케미칼 자회사 해가지고 이때 포차에서 트리플 이상 난다는 건데 어마어마했다, 진짜.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근데 똑같이 나오네요. 뭐예요? 양양음 그러면서 화이브. 전략 넘버 완도 돼. 유수엽 밑꼬리 패턴에서 네. 도지. 같이 포함되는데 이것도 저점에서 완전 저점이었죠. 그러니까 9만 원짜리가 이렇게 6만 원까지 빠지면서 캔들을 기가 막히게 형성했다. 네. 그러니 이것도 한 9% 정도 상승이 나오더라. 예. 지금 좀 아까 그 코스닥 주문 보셨죠? 네. 얼마나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오르죠. 올라가죠. 또 하나 보실까요? 또 하나 보시는 게 뭐냐면 신규 상장주에서 신규 상장주? 네, 아셈스. 아셈스. 그거 보세요. 위수형 밑꼬리 패턴. 음선이죠. 네. 고점대에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가 정광석화처럼 매수해서 시가 대비 갭 상승했는데도 14%나 수익 났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 한 번 음선 하나만 더 주면 관심을 넣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새롭게?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네. 신규 상장주 보자고 그랬잖아요. 요것도 한번 우리가 14% 정도 좋은 수익을 냈다. 다 저점이었죠. 올른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컴투스 홀딩스도 말씀드렸지만 컴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 3개짜리를 노려라. 쌍바닥이다. 이것도 시가 대비 9%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뭐 이 정도까지 제가 이번 주 어려운 장에서도 황맥기가 포착한 종목들이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또 공부를 해보니까 또 새록새록. 역시 공부는 여러분 복습이 중요합니다.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심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심화 시간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큰 수익 낼 수 있는지, 큰 물고기를 한번 잡아봅시다. 위원님, 네. 강태공이 될 수 있는 시간이네요.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공부하는 만큼 아는 만큼. 수익 난다. 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황맥기는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제가 이제 그 한 1년 10개월 정도 정시 앱으로 런칭한데. 와,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머니투데이가 네. 요즘 그 경제방송에서 아주 우후죽순으로 제일 그냥 잘 성장이 나가. 좋습니다. 예. 이건 뭐 자화자찬 같지만.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황맥기 코너가 계속 우리 방송국에서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허접한 시스템 같은 게 이렇게 인정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네. 자, 황맥기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수익 내기 좋게 어떻게 돼요?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에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하는 겁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 다음에 또 초보 그러니까 유치원생 수준의 주린이 분들이거나 누구나 다 편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100%냐? 주식에서 100%는 없죠. 그냥 저점을 잡기 때문에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계단식 상승판으로 이루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바로 황맥기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저점 사시라면 매수를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한가 자체는요. 저점 잡으신 분들 수익을 이빨 수 있지만 저는 제 경험상 저점에서 매수해서 상한가 하는 걸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물론 상한가도 좋긴 좋지만 많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잘못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 경고했던 휴마시스 같은 거 자꾸 회자가 되고 내가 그 종목 안 사면 바보 같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던가요? 30% 이상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그러면 황맥기는 그들과 배치되는 그런 바로 논리거든요. 그러면 아까 보셨죠? 이 주간에서 어려운 데서 거의가 황맥기가 오른 거 하나는 있습니까? 다 저점이었죠. 그러면서 수익을 드리는 게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실전에서 하나하나 어떤 수익을 드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학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황맥기가 포착한 종목 중에서 SD 바이오센서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요. 차트도 차트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회사의 펀더멘털입니다. 그 기업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SD 바이오센서는 사실 뭐 코로나19가 창궐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즉석 그 진단하는 데서는 독보적 아닙니까? 시즌보다 오히려 더 단기간에 할 수도 있고, 물론 최근에 슈마시스가 부각되고 있지만 이미 작년 상반기에 그 전년도 온기 실적을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일단은 펀더멘털에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황맥기가 포착한 게 어디에 있느냐. 자, 보세요. 황맥기는 전략이 넘버 10이 있어요. 복잡하다고요? 그 복잡하실 거 일도 없어요. 다만 제가 넘버 10은 로직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편의상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여기서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황맥기 전략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포인트에서 이 종목을 여기서 잡았을 때 수익이 날 것인가 아니면 리스크가 많을 것인가, 그걸 함께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양음양 패턴이 있어요. 5일선 아래의 양음양 패턴,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여기서 36%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고점이었나요? 역시 상승담이 눌림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시간이 지나고 또 한번 황맥기에 포착하는 패턴들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1, 2, 3. 요것도 뭐 이따 뭐 제가 무방에서 잠깐 이런 패턴을 하겠지만 이렇게 음선이 나오면서 역전된 방치의 음선을 노리라. 이때 또 한번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76% 상승했어요. 자, 슈마시스를 비롯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진단키트를 잊어라 말씀드렸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꼭지였죠. 꼭지였죠. 맞죠? 그래서 항상 주식할 때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현혹되면서 따라다니지 마시고 외롭게 고독하게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답이다. 그럼 이럴 때 매도하는 거죠. 예, 바로 SD 바이오센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시고요. 지금 저는 여러분께 이거 심화 학습을 통해서 뭐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기법을 배우시자 그런 말씀이에요. 또 GNBS 엔지니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황맥기가 처음 포착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역전된 방치 음선 2개 나오면서 이때 황맥기 딱 포착해야 되죠. 그러면서 역시 아까 봤을 때 계단식 상승파를 이루면서 불과 한 20일 만에 73% 상승하고 또 한 번 마지막까지 82% 상승한 그런 이해가 되겠네요. 이것도 다시 한번 관심권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NBS 엔지니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비트9이에요. 자, 비트9 맥주만 보실래요? 이럴 때 자꾸 손이 안 나가죠. 5일선 되게 좋아하십니다. 5일선 매매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 21선하고. 그러면 이격이 많이 벌었다는 뭘까요? 주가가 단기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야, 적산병, 장대 양봉, 돌파 양봉 좋아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주가가 조정을 하죠. 근데 아까 제가 시황전략을 말씀드릴 때 이제 많이 내렸으니까 2월달에 다음 주는 주추위에 눌리면 매수 기회라는 게 많이 내렸거든요. 이게 그럴 때 보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때부터 자, 음선 우리는 이때 매수 안 하고 이때 음선 3개를 두고 이 역전된 방치 도지 나왔을 때 그냥 단일치로 14%, 그 다음에 또 황맥기가 포착한 게 음선 5개 다음에 강세 형태요. 이때부터 상한가 뽑으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게 비트9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연습하면 될 거예요. 셀바스 AI도 거의 비슷하죠.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기업 내용, AI에서 실질적으로 캐시가 되는 회사, 메타버스 진출 모멘텀, 그래갖고 마디마디 눌리면서 해서 이것은 우리가 5번 공략을 했는데 퍼펙트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수익률은 90%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저와 함께 매매하신 분들은 일단 배 이상 수익이 난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역시 다 맥점이었죠. 그 다음에 셀베스에 그다음에 QSI고 거의 비슷하게 제가 금년 들어서 작년 말부터 좋게 봤던 종목들은 제가 간다 하면 다 수익을 줬습니다. QSI입니다. QSI도 마찬가지예요. 라이다 플러스 어떤 거요?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그 디바이스 센서를 이미 4, 5년부터 개발한 그런 회사다. 그러면서 황맥기에 포착한 게에서 양양음 이러면서 68%나 초급등이 나왔네요.
바로 이게 바로 황매기가 포착한 그런 맥점 자리들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니언스를 보실까요? 지니언스. 이 지니언스는 아까 제가 먼저 메타버스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를 보는 것은 플랫폼에서 가장 먼저 오른 건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한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보안이 필요하죠. 보안에서 지니언스. 뭐 팝스도 있고 그렇지만 얘가 대장이었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디바이스에서 했던 게 우리가 QSI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황매기 전략 넘버 4. 그래가지고 여기서 양음. 음선을 즐기라. 이때부터 50%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이 되는 거죠. 또 한번 팁을 드릴까요, 여러분? 적산병 장대 양봉이 5일선 위에서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보세요. 이때는 내리죠. 이때는 내립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과 다르게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매수라는 게 답이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문에 사서 뉴스 팔아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시장 종목도 보고 시장도 보고 그런 팁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피코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것도 아까 우리가 셀바스 A라든가 그런 것처럼 마디마디 지금은요. 지금 장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은 여러분들 변동수익 큰 장에서는 지금 존버라는 게 없어요. 존버가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 투자는 좋은 것이야 그게 아니에요.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다면서 소위 말해서 스타카토 짧게 끌어치면서 방매 짧게 잡고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복리 마법으로 계좌를 늘려가야 되거든요. 항상 저는 그걸 추구합니다. 언제 우리가 수익을 가장 좋은 곳에서 수익을 많이 냈었냐? 2020년 그때 어렸을 때 팬데믹 때였어요. 그게 유적선양세 초기였거든요.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디마디해서 이렇게 뭐 VI 발동까지 하면서 이것도 퍼펙트하게 수익 냈다. 66%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코그램 다음에 에브리봇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리봇. 자, 이건 제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에브리봇 로봇이죠. 원래 무선 로봇 이게 청소기 그걸 하는 건데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이게 완전 소위 말해서 조주의 단계입니다. 조주의 단계. 조주의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올림픽 하고 있지만 뭐 동계라 그렇죠. 만약에 하계 올림픽 한다. 멀리 뛰기, 높이 뛰기 할 때 장대 높이 뛰기 막 달려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 도움닫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조주의 단계가 길수록 조주의 단계가 길수록 그러니까 상승 에너지를 많이 비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프력이 높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오랫동안 다 팔게 만들 거거든요. 팔게 만들 다음에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거래하고 역전대 망치 다음에 도지기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박사님 이렇게 좋아하는 우리 피디님이 좋아하는 넘버 1. 그렇지. 야, 우리 피디님 you said it. 맞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계단식 상승파가 일어나거든요. 122% 급등이 나왔어요. 자, 누가 제일 저점에 잡았죠? 황매기. 아시겠죠?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까요? 에브리봇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한국전자인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보세요. 제가 이따도 무방 하겠지만 여러분들 저 오늘 무방 각기 하시면서 내일 급등, 저는 이제 황매기는 벌써요. 월요일에 급등한 종목 이미 찾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 상한가 뽑았어요. 자, 상한가 하는 것도 급이 있어요. 어떤 거냐? 올랐을 때, 많이 올랐을 때 엠미가에서 상한가가 중요하냐? 내 계좌에 진짜 제대로 보면 상한가가 중요하냐? 바로 이거예요. 또 한 번 나오네요. 뭐죠? 상승 다음에 눌림? 이런 것들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역전내망침의 토지. 여러분, 시청자분께 답을 해주세요. 넘버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때부터 상한가에서 그때 저하고 함께 하시고 저를 믿고 하셨던 분들은 그냥 상한가 멋지게 제대로 먹는 상한가를 뽑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랬죠? 두고 보세요. 지금 쫄고 계시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매수한 종목들이 다음 제가 볼 때는 초까지 좀 조정 나오고 그 후반부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자 인증이 그러한 예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뭐 바이오가 최근에 좀 안 좋았죠. 그런데 저점 잡이 역시 LBL 바이오가 대장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누르고 있지만 이 갭 상승
갭 상승 제가 메운다고 그랬죠. 그거 메우려고 지금 내리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근데 이것도 역시 황미끼가 저점 잡은 게 뭐예요? 역전 내용 맞춰 다음에 도저히 넘버원.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음선 5개짜리. 이런 것들을 노려야죠. 그리고 또 상승 나왔죠? 여기서도 지금 뭐냐면 양, 양 패턴이 나왔는데 이것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재료가 나오는 걸 1조 5천억.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는 매수 안 해요. 그러면 누가 답일까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1.5에 올랐을 때 수익 실하고 나머지 있는 물량은 위에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께서 수익을 좋게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빨리 나갈게요, 이제. 일동제약, 이제 차트만 오겠습니다. 일종제약도 타다 양음양 패턴, 여기서 또 양양 패턴, 그러면서 한 68%는 급등이 나왔죠. 일동제약은 제가 이때 놀면 뭐하면서 매도하시라고 그랬어요. 냄새가 난다. 왜? 일동제약이 보세요. 화이자가 경구용 약이 있는데 우리 옛날에 셀트리를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이 소위 말해서 세력들이 주가 띄우려고 자꾸 이슈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엊그제 물거먹은 게 뭐였어요? 마지막까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식은 내줘야 되고 진단 키트 가지고 있어요. 아니 경구용 치료자들이 갑자기 또 진단 키트 들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냉정히 의심의 눈치로 봐야 되고요. 어찌됐든 황미끼는 저점에 잡아서 수익을 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모아텍을 볼까요? 모아텍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1월 초에 여러분께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황미끼 전에 넘버 5 그러면서 또 급등이 나와서 금년 시세 대장주가 아닌가 79%나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GI텍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역전되는 칩이 도지 살짝 누르다가 52%나 급등이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AS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진네스텍 같은 경우도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었다. 이거 제가 이제 지난주 싼 고점에서 1.5 매도하시라고 했잖아요. 잘하셨다 믿고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아까 똑같이 신원 종합 개발이라든가 컴투스라든가 저점에 잡아서 MBT도 뭐 7% 정도 수익이 났네요. MBT는요, 이거 잠깐 제가 AS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눌러줬거든요. 누르면 이것도 다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대략 이것도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리바운드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AS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AS까지 추가적으로 살펴봤고요. 위원님 그렇다면 다음 주 좀 공략해 볼 종목 있을까요? 네, 다음 주는 이제 제가 단기하고 좀 중기를 보자고 그랬잖아요. 네. 단기는 한국석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이너비스 빠진데 중앙이너비스 제일 저점을 잡았어요. 음선 5개 나왔을 때. 정말입니다. 보시면 이따 모바일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기법을. 그러면 좀 봐야 될 게 이제 한국석유가 역시 대장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자세한 가격 전략 그런 것들은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네. 한국석유 가격 전략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난세 영웅주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무엇인지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위원님 오늘 무방도 열심히 챙겨주셨겠죠?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전문가입니다. 일단 뭐 저는 이렇게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때가 우리가 기회고 또 어느 때가 경계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개인 투자들이 가장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가 삼성전자가 96,000원대였습니다. 그때 1조 8천억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던가요? 지금 굉장히 힘들게 느끼시죠? 힘드실 만큼 기회가 오는 법입니다. 그러면 아무 종목에 가냐? 아니에요. 분명히 난세의 영웅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에 오시면 그동안 힘들으셨던 분들, 직장인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특히나. 그래서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제가 그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종목도 드리고 또 오늘 주말이잖아요. 뭐 공개가 뿌옇긴 하지만 제가 또 선물도 준비된 거 있으니까 꼭 와주셔서 좋은 팁 얻어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선물 또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어떤 선물인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잠시 후 무방 가서 참고해 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하시면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보이고 있으니까요. 해당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양한 정보들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들 잠시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재료였는데 다시금 좀 재료가 폭증되긴 했습니다. 다음 주 좀 그래도 시장 방향성 예측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열린 마음으로 잘 참고해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면 무료 방송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한 주 동안 치열한 매매 끝에 좋은 수익률로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면 좋겠네요.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